3월 18일 이곳은 오후 3시 현재 뒤에 보이는 곳이 미국 대사관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앞이고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 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3일 전이었죠. 현재 미국의 대이란과의 전쟁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 즉 이란이 관할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유조선이 다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원유도 사실상 70%에서 거의 90%까지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유조선이 거기에서 있는 원유를 우리나라 가지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유조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안타깝게도 이재명 정권은 현재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현재 전쟁 상황인 긴박함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에 또 발표한 바로 SNS를 통해서 5개국에 대한 동맹국에 대한 요청, 이런 군함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 군함을 보내겠다. 한미 간에도 마찬가지로 동맹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는 걸 보고 실망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시 또 뭐라 했냐면은 이제 필요 없다. 미국이 요청했는데 왜 동맹국들은 도와주지 않는가?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한국을 콕 집어가지고 지난 40여 년간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그런 안보 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미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침묵해서 되겠는가? 실망스럽다는 대단히 중대한 그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이거 오늘 상황을 잊지 않겠다. 미국이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한국이 외면했다는 것은 다음에 한국이 어려워지면은 우리 역시 외면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권은 현재 여전히 신중 모드로서 취하고 있는 우유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동맹관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친구 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친구고 상대국이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우리는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우방이고 그게 한미동맹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신속하게 우리는 미국이 지난 6.25 전쟁 때 유엔군 이름으로 와서 전사자만 36,000명이 넘었고 부상자 포로 합치면 14만 명이 넘는 희생을 치러준 우리 미군을 잊지 않고 있다. 그 미군 덕분에 우리는 공산화 되지 않았고 지금의 대한민국에 번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투철하고도 확고한 한미 동맹의식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 80% 이상이 중국을 싫어하고 우리는 미국을 좋아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 대다수는 한미 동맹관계를 원하고 여전히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도 안보에 든든하고 미군이 이렇게 지켜주니까 외국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이 최소한 안보로 든든하구나, 미군이 지켜주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투자를 해주고 지금의 경제 성장이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틀 전 이곳에서 좌파 단체가 먼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절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응하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은 파병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 극소수 좌파 단체가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런 목소리 내면 미국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은 미국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대한민국 대다수의 뜻은 철저한 한미동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도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늦은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다가 콕 집어서 왜 한국은 미국이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가, 그리고 그 옆에 공화당 상원 의원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분노가 크고 이렇게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의 이러한 우유부단하고 친중 반미적인 이런 이재명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나라 군함을 보내자, 파병을 하자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아까운 청년들이 또 죽으러 이란으로 보내라고 하느냐, 전쟁터로 보내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미국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도움받은 걸 알고 6.25 때 희생된 미군 10만여 명이 넘는 14만 명이 넘는 이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은 망설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응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파병하기까지는 국회 동의도 구해야 되고 또 이란까지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는 데는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은 미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한다 해놓고 난 뒤에 전략적으로 파병을 몇 명 할 것이며,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김현대 단장님께서 UAE와 그리고 이라크 파병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파병하기는 하되 전투병 파병인지 비전투병 파병인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나라 군인들이 간다면 안전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의 파병은 곧 죽음이라는 이런 것은 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도 그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군사력이 약해서 보내달라고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봐라, 동맹국들 대한민국도 미국과 같이 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다면은 이재명 정권처럼 멍청하게 이렇게 머뭇거리고 하는 것은 동맹관계 균열을 가져오고 불신을 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좌파 단체들이 전환길이 너 아들 보내라, 너 아들 군대 가서 죽어라, 그게 파병에 죽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파병이 곧 죽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것은 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핏게 안 보이십니까? 미군이 6.25 때 17만 명, 통계에 따라 좀 다릅니다. 14만 6천 명. 그럼 미군은 우리나라 공사나 막으려고 죽어가고 전사자 되고 포로 되고 한 것을 우리가 잊어서 되겠습니까? 미군의 목숨은 안 아깝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6.25 때 희생된 미군의 평균 연령이 21세, 22세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미군의 죽음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려 사망자, 전사자만 3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일개 사단 병력이 훨씬 넘는 인원이 6.25 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에 미국 대통령, 미국의 스포트 속에 유엔군 이름으로 공사나 막아낸 건 우리가 다 잊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소수 좌파들이 나서서 미국에다가 우리는 절대 대한민국은 파병하지 않는다, 미국이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병에 대해서, 파견에 대해서 우리는 응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대한민국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우리의 의견을 미국에다 전달할까 싶어서 너무 우려가 됩니다. 그런 속에서 반대 목소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뜻을 담은 우리는 철저한 한미동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한 번 더 자유한국당 비롯해서 또 우리 애국 시민들 뒤에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오셨는데요. 그리고 기자분들께서도 오늘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들께 우리 국민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질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장문은 서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자분들께는 나중에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문 발표하겠습니다. 조용하십시오. 네, 전환기는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대한민국과 지금은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면 더 좋겠습니다. 이 입장문에는 없지만은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우리나라 유조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군함을 보내달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은 머뭇거리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한미 간의 동맹이 점점 삐걱거리고 있고 사실상 파탄 났다고 저는 논평합니다. 근거를 대보면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권은 들어서기 전부터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한 게 이재명 아닙니까? 점령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또 다른 뜻이 침략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지난 72년 동안 6.25 전쟁 이래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덕분에 우리가 전쟁 없는 나라에 70여 년간 살 수 있었는데 그런 미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침략군, 점령군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이 속에서 얼마 전에는 2월 말에 미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함께 군사훈련하자, 연합훈련하자고 했는데 이재명 정권이 반대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과 두 나라서 함께 연합훈련을 했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제외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 훈련 속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미군기, 즉 주한미군의 공군기 서해안에 떴고 중공기가 또 거기에 맞받아서 떴는데 그 대치 상황 속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느 나라에 항의했는지 아십니까? 미군기와 중국기가 이렇게 중국군의 그 전투기가 대치한 상황 속에서 미군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한 수 더 떠가지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즉 미군이 잘못했다고 우리나라에다가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MBC에서 보도했지만 그것을 보고 미군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언제 사과를 했느냐 그 MBC의 보도는 가짜다라고 항의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만큼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한미 간의 동맹이 거의 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물어보겠습니다. 한미 간의 관세 협상 잘 됐습니까? 서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잘 됐다라고 거짓말 했지만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 말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한미 간의 관세는 다 깨어지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중국 기업 보호해 주려고 미국 기업 쿠팡 착살 내려다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와 군사와 안보 이게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까지.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친중 반미 친중하고자 하는 이재명 좌파 정권이 결국은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한미 동맹 관계를 지금 파탄 관계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게 이재명 정권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미국에게 정확하게 우리 의사를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영어로 되어 있고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더 한미 동맹 관계를 철저히 더 강화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군사 작전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메네이 무려 3만 5천 명 가까운 이란 시민들을 자유를 갈망하는 이란 시민들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학살했지 않습니까? 3만 5천 명이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에 이 정권이 이란 자유를 갈급하는 이란 시민들 3만 5천 명이 학살될 때는 왜 침묵했습니까? 한 번 더 우리는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철저한 혈맹관계임을 한 번 더 선언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만은 입장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와 한미동맹 수호를 위한 호르무즈 파병 결단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에너지 생명줄인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를 직시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봉쇄와 기뢰 위협으로 인해 바다의 감옥이 되었으며 이는 곧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에너지 대란과 경제 파탄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좌파들은 우리 동맹국들의 정당한 요청에 대하여 남의 전쟁에 우리 자식들을 사지로 내몬다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이란의 독재정권 하메네이가 자국민 수만 명을 학살할 때는 한마디 비판도 못하던 이들이 왜 국제사회의 평화와 우리 선박의 안전을 지키자는 동맹국의 정당한 요청에는 이토록 격렬히 반응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평화를 외치지만 정작 우리 국민의 생명줄인 에너지가 끊기고 기름값이 폭등하여 서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비급한 방관이 아니라 위협에 맞서 우리 것을 스스로 지킬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메네이 정권의 폭거에는 침묵하고 동맹의 손길은 뿌리치자는 이들의 모순된 주장은 국익을 해치는 위험한 선동일 뿐입니다. 특히 군함을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곧 무차별적인 전투와 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함의 임무는 전투뿐만 아니라 기뢰 제거, 해적 소탕, 상선 호위, 그리고 인도적 구호 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파병만 하면 무조건 살상이 일어날 것처럼 몰아세우는 좌파들의 저열한 공포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바다 위에서 우리 선박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침략이며 살상입니까?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1. 호르무즈는 우리 경제의 에너지 목줄입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90%, 천연가스의 3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최근의 기름값 폭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0일치의 비축분은 장기화될지도 모르는 전쟁 앞에서 그저 미봉책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협의 문을 여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군의 세계적인 기뢰 제거 능력 및 호위 역량을 투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2. 동맹의 신뢰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76년 전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공군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군은 유엔군 이름으로 이 땅에 달려와 전사자, 부상자, 포로를 합쳐 무려 14만 명이 넘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은 그들의 고귀한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강력한 파병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보호해왔는데 정작 필요할 때 돕지 않는가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를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수만 명의 주한미군이 우리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맹의 위기 상황에서 무임승차 하려 한다면 향후 한반도 위기 시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이번 파병은 단순히 남의 전쟁에 끼워드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근간을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동맹의 명분을 확고히 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3. 항행의 자유 수호는 대한민국 해군의 사명입니다. 항행의 자유는 보편적 국제 규범입니다. 특정 국가가 공해상을 무기화하여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는 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의 파병은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침략이 아닙니다. 국제법에 근거하여 우리 선박을 보호하고 기뢰라는 비급한 위협으로부터 바다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자 평화유지 활동입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처럼 미국은 우리를 보호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며 이는 곧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약화시켜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부르는 치명적인 안보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하민의 자국민 학살에는 침묵하고 혈맹의 요청에는 발악하며 연합을 살상으로 호도하는 반미 좌파 집단의 모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인질로 잡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적극 군함을 파견하라. 셋, 국회는 무책임한 정쟁을 중단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파병 동의안을 적극 처리하라. 넷,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한 소해 역량을 투입하여 우리 유조선의 길을 직접 열어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가적 고립을 막아라. 마지막,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익을 방치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책임있는 국가의 역할을 다하라. 2026년 3월 18일 전한길 뉴스 대표 전한길, 그리고 옆에 우리 특전사 707 단장을 지내신 김현태 단장님이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김현태 단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참군인의 상징이 아닙니까? 많은 검찰과 내란 특검팀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진실, 당시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 그 현장에 직접 투입됐던 군 지휘관으로서 양심과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목소리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파병 역시 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대한민국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서 우리 김현태 단장님께서는 이미 이라크와 UAE 그리고 여러 나라의 파병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병이 곧 살상이다, 또는 파병하는 것이 곧 죽음이다, 이렇게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금 전쟁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다급하게 대한민국에게 동맹국으로서 유조선
지키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해달라 요청할 때는 즉시 우리가 수락을 하고 기꺼이 미국과 동참하고 같은 목소리 내고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실질적인 파병까지는 국회 동의와 또 그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살상이 아니라 전투병 파병이 아닐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군 규모, 방법 어떻게 지원할지는 나중에 또 계산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럴 때 다급한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외면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금방 우리 저희 이 입장문에도 있었다시피 이재명 정권이 한미 동맹관계를 파탄으로 가고 결국은 다음에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또는 중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을 때 과연 미국이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 우리 성조기와 태극기를 언제나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극좌파 소수를 제외하고는 80% 이상의 국민들이 중국을 싫어하고 한미동맹관계가 돈독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피켓에 보다시피 우리는 70여 년 전 6.25 전쟁 때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희생한 10만 명 이상 14만 명이 넘는 미군의 희생 그것을 우리 잊지 않고 있다는 걸 분명히 미국에다가 우리는 언제나 미국에 대해서 또한 지금 현재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그 감사함과 그리고 한미관계는 철저한 혈맹관계에 대해서 확고하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뜻을 미국에게 제 목소리를 통해 대신 전달합니다.